영조 25년 가을, 한양 북촌의 화려한 대감댁. 가문의 제사상이 차려진 사당 안에서 한 여인이 깊은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죠. 여인은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오늘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그날 밤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이제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당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부인이 정말 대단하시지.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가문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셨어. 하지만 10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아버지 방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왜 며느리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이 가문의 안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영조 15년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이 행복과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조 15년 여름, 한양 북촌. 김대감 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였죠. 하지만 이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안주인, 김대감의 부인 박씨 때문이었죠. 박씨 부인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죠. 김대감은 정반대였습니다. 과묵하고 엄격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선비였습니다. 병조판서를 지낸 그는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죠.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인 박씨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시오. 뭐가 심해요? 집안 단속이 이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윤 씨였습니다. 25살의 윤 씨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김대감의 외아들 김진사와 혼인했습니다. 윤 씨는 아름답고 현명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 윤 씨를 질투했습니다. 윤 씨가 너무 아름답고 하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저 계집이 나보다 잘난 척을 하고 있어 박씨 부인은 윤 씨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예, 시어머님. 죄송합니다. 윤 씨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김대감은 며느리 윤 씨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죠. 그리고 항상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현명하구나. 김대감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윤 씨의 남편 김진사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공부는 하지 않고 술과 기생에 빠져 지냈죠. 여보, 집에 좀 계세요.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김진사는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편만 들었죠. 어머니, 저 여자가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내가 혼을 내줘야겠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박씨 부인의 학대는 심해졌습니다. 윤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지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박씨 부인은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윤 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시어머님.
하지만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친절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인들은 윤 씨를 따랐죠. 이것이 또 박 씨 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계집이 하인들을 꼬드기고 있어. 어느 날 김대감이 윤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윤 씨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었죠.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입니다. 현명하구나. 하지만 조심하거라. 집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김대감의 경고였습니다. 그 무렵 박 씨 부인의 마음속에 사악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을 없애버려야겠어. 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윤 씨를 죽이기로 말이죠. 하지만 노골적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됐으니까요. 박 씨 부인은 은밀하게 독을 구했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수상한 약방에서 구한 독이었죠. 이 독은 느리게 작용합니다. 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약방 주인이 속삭였습니다. 좋아. 그걸로 주시오. 박 씨 부인은 은자를 건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 씨의 방에 몰래 독을 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 씨가 잠을 자는 동안 방에 독가스가 퍼지게 하는 것이었죠. 여름이니 창문을 닫고 자겠지? 완벽해. 박 씨 부인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한 사람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이었죠. 김대감은 부인의 행동이 수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죠. 대감 마님, 마님께서 약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신뢰하는 하인의 보고였습니다. 그래. 어떤 약방인가? 뒷골목의 수상한 곳입니다. 김대감은 직접 그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방 주인을 추궁했죠. 내 부인이 무엇을 샀는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는가? 김대감은 병조판서 시절의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독입니다. 느린 독.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부인이 며느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는 당장 달려가 부인을 다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며느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막아야 한다. 김대감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김대감은 심부름을 보내 윤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 오늘 저녁에 내 서재로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윤 씨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자신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저녁이 되기 전 김대감은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서재가 아니라 내 침실로 오너라. 밤 사경, 자정, 내 말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침실로. 밤 사경에.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 소식은 곧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며느리를 밤에 침실로 부르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도 이 소식을 들었죠. 뭐? 밤에 침실로. 박 씨 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죠. 대감이 왜 그런 명을 내렸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를 하인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저기 며느리마님이 가신다. 대감님 방으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윤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윤 씨입니다. 들어오너라. 이 김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김대감이 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죠.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이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윤 씨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부른 걸까요? 설마.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윤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부인,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가 너를 죽이려 한다. 김대감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윤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독약을 산 것, 오늘 밤 윤 씨의 방에 독을 풀 계획인 것, 모든 것을 말했죠.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방으로 부른 것이다. 김대감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너는 내 방에서 자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유윤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러면 소문은 내가 감당하겠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윤 씨는 울면서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감은 윤 씨를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내가 이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현명함과 선함을 내가 알고 있다. 윤 씨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너는 여기 병풍 뒤에서 자거라. 나는 문 앞에서 자마.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 말이다. 윤 씨는 감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 앞에서 자겠다고 한 것이었죠. 아버님, 제가 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병풍 뒤에 있거라. 그날 밤, 김대감은 정말로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칼을 옆에 두었죠. 혹시 박씨 부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윤 씨는 병풍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감사함이 교차했죠. 한편 윤 씨의 방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몰래 윤 씨의 방에 들어가 독을 뿌렸죠. 이걸로 끝이다. 내일 아침이면 저 계집은 죽어 있을 거야. 박씨 부인은 음험하게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독가스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만약 윤 씨가 그 방에서 자고 있었다면 정말로 아침에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윤 씨는 시아버지의 방에 있었죠. 박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났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문을 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김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돌아섰죠. 당신, 왜 여기에? 내가 왜 며느리 방에 있으면 안 됩니까? 며느리는 어젯밤 내 방에서 잤소. 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를 내 방에서 재웠소. 혹시 이 방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말이오. 김대감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당신, 알고 있었군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김대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소. 이 방에 뿌린 독도 내가 다 알고 있소.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까?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편을 든다고? 나는 옳은 것을 지키는 것뿐이요.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소. 당신이 질투 때문에 죽이려 한 것이지. 김대감은 박씨 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소? 하지만 다시는 며느리를 해치려 하지 마시오. 만약 다시 시도한다면. 김대감은 말을 끊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죠.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대감이 며느리 윤 씨를 공개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며느리의 말을 잘 들으시오. 그녀는 현명하오 하인들에게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윤 씨를 좋아하는 하인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 며느리를 침실로 부르셨다던데?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야. 혹시 둘 사이에? 사람들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소문을 더욱 퍼뜨렸죠. 대감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윤 씨는 이 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신 시아버지가 오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아버님, 쟤 때문에. 괜찮다, 며느리야.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김대감은 대연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은 윤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재로 말이죠. 며느리, 너에게 가문의 일을 가르치려 한다. 윤 씨는 놀랐습니다. 제가 가문의 일을요? 그렇다. 너는 이 가문의 미래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날부터 김대감은 윤 씨에게 가문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관리, 하인관리, 대외관계, 모든 것을 말이죠. 가문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윤 씨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영리했고 김대감의 가르침은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죠. 아버님, 이 장부를 보니 집안의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줄이면 어떨까요? 어허, 정확히 보았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박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시샘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죠. 내가 안주인인데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다니 박씨 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이제 가문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공식적으로 윤 씨에게 많은 권한을 넘겼죠. 이제부터 가문의 재산 관리는 며느리가 맡는다. 김대감이 가족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김진사는 반대했지만 김대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윤 씨는 훌륭하게 가문을 관리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잘 대했습니다. 하인들은 윤 씨를 따랐고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마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좋아졌어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며느리를 미워했고 김진사는 무능한 채로 술만 마셨죠. 그리고 집안 밖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김대감과 며느리가 수상하다더라. 이 소문은 김대감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김대감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며느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소? 김대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친딸처럼. 그래서 밤마다 서재에서 둘이 있는 거요. 박씨 부인이 따졌습니다. 가문의 일을 가르치고 있소? 당신이나 우리 아들은 가문을 운영할 능력이 없지 않소. 김대감의 말에 박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윤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 김진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죠. 김진사는 아내를 학대했고 여전히 술과 기생에 빠져 지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윤 씨는 김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때문에 아버님께서 오명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김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며느리야,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이 가문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부탁한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내게 계획이 있다. 윤 씨는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김대감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가문의 모든 것을 며느리 윤 씨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죠. 박 씨 부인과 김진사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김대감은 은밀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은 이제 70이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문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윤 씨는 김대감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부녀지간이 되었죠. 아버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윤 씨가 김대감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너 같은 딸을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아버님 같은 분이 친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여전히 질투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이 며느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윤 씨를 따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립되어 있었죠. 어느 날 김대감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유언을 남기려 한다.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모두 긴장했죠? 김대감은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이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은 며느리 윤 씨에게 돌아간다. 뭐라고요? 박 씨 부인과 김진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부인이고 저는 아들인데 왜 며느리에게? 김대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가문을 운영할 능력이 없소. 며느리만이 이 가문을 지킬 수 있소. 단, 조건이 있다. 김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인과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살 곳과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가문의 운영에는 일체 간섭할 수 없다. 윤 씨는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박 씨 부인과 김진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친아들인데 왜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까? 하지만 김대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명이다. 따르지 않으면 모두 내쫓겠다. 그날 밤, 박 씨 부인과 김진사는 마지막 악행을 계획했습니다. 김대감을 독살하고 유언장을 없애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어차피 들킬 것도 없어. 늙어서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면 돼,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박 씨 부인의 수상한 행동을 본 것이었죠. 윤 씨는 즉시 김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님께서 또 무언가를 꾸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김대감은 자신의 음식을 모두 윤 씨에게 먼저 검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며칠 후 음식에서 독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김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불러들였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소. 김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자 박 씨 부인과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당신들은 이 집에서 나가시오. 김대감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박 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별채를 주겠소? 그리고 생활비도 주겠소? 하지만 이 본체에는 출입할 수 없소. 가문의 일에도 일체 간섭할 수 없소. 김대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박 씨 부인과 김진사는 별채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김대감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윤 씨는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관리했죠. 그리고 김대감의 가르침대로 훌륭하게 가문을 운영했습니다. 재산은 늘어났고 집안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윤 씨는 밤낮으로 김대감을 간호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몸도 돌봐야지.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가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겨울밤, 김대감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행복했다. 며느리야,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김대감이 물었습니다. 예,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침실로 부르신 날, 그날 나는 내 목숨을 구했지만 내 명예를 잃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 목숨이 내 명예보다 소중했으니까? 윤 씨는 울면서 김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그날 밤의 진실을 알게 하겠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었다. 며칠 후, 김대감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73세였죠. 윤 씨는 슬픔에 잠겨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의 유언대로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박 씨 부인과 김진사는 여전히 별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거처를 제공했죠. 하지만 가문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가문을 크게 번창시켰습니다. 재산은 2배로 늘었고 집안의 명성도 높아졌죠. 사람들은 윤 씨를 존경했습니다. 김대감 댁의 며느리는 정말 훌륭하시다. 여자의 몸으로 가문을 이끈다니 대단하시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대감과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던데 이 소문은 윤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의 명예에도 먹칠을 했죠.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10년이 되는 해에 진실을 밝히기로 말이죠. 김대감의 제삿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10년째 되는 해가 왔습니다. 김대감의 제삿날이었죠. 윤 씨는 마을의 모든 어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모두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른 걸까? 제사가 끝난 후 윤 씨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 김대감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침실로 불렀던 것, 그날 밤 김대감이 문 앞에서 자며 자신을 지켰던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김대감께서 며느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니. 우리가 오해했군. 사람들은 김대감의 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린 것이었죠. 윤 씨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김대감이 남긴 일기장이었죠. 그 일기장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한다. 그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내 명예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괜찮다. 며느리가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감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한 것이었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우리가 함부로 소문을 퍼뜨려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김대감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윤 씨는 박 씨 부인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떨면서 앞으로 나왔죠. 시어머님, 그날의 일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윤 씨가 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 씨 부인의 고백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죽이려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악독하십니다. 하지만 윤 씨는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시어머님은 이미 벌을 받으셨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나 별채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저는 시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시어머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복수보다 화해를, 증오보다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의 너그러움에 감탄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용서해다오. 박 씨 부인은 울면서 빌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시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날 이후 김대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대감을 성인처럼 추앙했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린 분.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김대감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윤 씨는 김대감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로운 아버지 김대감의 비. 그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그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렸다. 그의 희생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녀는 별채에서 나와 본채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윤 씨를 진심으로 존경했죠. 며느리,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다. 박 씨 부인은 윤 씨에게 복종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40세가 되었고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자선 사업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죠. 김대감 댁의 며느리는 정말 훌륭하시다. 백성들은 윤 씨를 칭송했습니다. 윤 씨는 김대감의 가르침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 책에는 김대감이 윤 씨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무능했지만 윤 씨의 관리하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살폈죠. 당신도 가문의 일원입니다. 함께 잘 살아갑시다. 윤 씨의 너그러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는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 씨는 소녀를 안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단다. 하지만 인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윤 씨는 많은 며느리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윤 씨의 모임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윤 씨는 또한 여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하지만 윤 씨는 여자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도 사람입니다.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윤 씨는 여성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윤 씨의 명성은 왕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직접 윤 씨를 궁궐로 불러들였죠. 과인이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참으로 훌륭하구려. 황송하옵니다. 전하 윤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의 시아버지 김대감은 과인의 신하였소. 충직하고 청렴한 분이셨지. 그분이 그대를 그렇게 아꼈다니 그대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소.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그대에게 정려를 내리고자 하오 효부이자 현부라는 칭호를 내리겠소? 윤 씨는 감격했습니다. 정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였죠. 감사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아버님 덕분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김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소. 김대감에게도 추서를 내리겠소?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김대감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전하께서 아버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영예를 주셨습니다.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윤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고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주었죠. 시어머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원망은 없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윤 씨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여생을 자선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김대감의 묘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님,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삶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 책에는 김대감과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 씨는 7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시아버님 옆에 묻어주십시오. 그분은 내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후손들은 윤 씨의 유언대로 김대감 옆에 윤 씨를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묘는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의로운 시아버지 김대감과 효성스러운 며느리 윤 씨.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부녀였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도 두 사람의 묘를 찾아와 참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침실로 불렀던 그날 밤, 사람들은 온갖 나쁜 상상을 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구하는 희생의 밤이었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오해했지만 진실은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김대감과 윤 씨는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부녀였습니다. 셋째, 희생과 사랑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김대감은 명예를 버리고 며느리를 구했지만 결국 그의 명예는 더 높아졌습니다. 넷째, 용서는 복수보다 강합니다. 윤 씨는 박 씨 부인을 용서했고 그것이 모두를 치유했습니다. 다섯째, 현명함과 인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윤 씨는 참고 견디며 현명하게 대처했고 결국 가문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날 밤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대감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윤 씨처럼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현명함,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의 침실로 끌려갔던 며느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가문을 구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